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11월 29일이 됐는데 다시 촬영하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금년에 저는 그 처음 보는 그런 눈이었는데 상당히 눈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이 국제 문제에 관련된 그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번 대통령이지만은 재선할 거다 하는 얘기가 갑자기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좀 자유주의자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 그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그 트럼프에 대한 그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외교 정책,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됐을 경우에 한국에 큰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대만 문제인데, 제가 그 엊그제 아주 그 대만 학자가 쓴 재미있는 논문을 한 편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점령할 능력이 사실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인데, 제가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평소 생각하던 바를 잠깐 그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트럼프의 재선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남았네요. 보니까 2024년 11월 5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날짜가 바뀌죠. 날짜를 미국 그 헌법에 의해서 정해놨습니다. The Tuesday next after the first Monday in November 해가지고 매년 12월인데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뭐 좀 이상한 그 기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11월 2일 제일 빠를 경우에 늦어도 11월 8일 그 사이가 이 대통령 선거일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을 관둔 다음에도 너무나도 뭐 빈번히 언론에 나타나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퇴임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였습니다. 그 퇴임 후 가장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런 기록이 이제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정 때문에 자기가 패배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록 백악관은 떠났지만은 계속 정치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지난 여름이죠. CNN에서 그 조사를 했던데, CNN은 완전히 그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공화당원의 약 70%가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은 석연치 못하다, 일레지티메이트,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에 투표했던 사람 중에서 이번에도 선거하겠다라고 이제 등록한 사람들, 미국은 이제 등록 안 하면 선거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사람들의 4분의 3, 75%가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부정이다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의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활발한 정치 활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은 그 미국 역사에 두 번째 있는 일이 됩니다. 미국 역사에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46대 대통령으로 치는데, 미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45명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잠깐 갖고 왔는데, 클리블랜드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그러죠.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임기 끝난 다음에 벤저민 해리슨이라는 후보한테 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 4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2대, 24대, 한 사람이 두 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을 계속하면은 1도로 계산을 하는데 4년 하고 4년 벼었다가 또 4년 했기 때문에 이제 22대
24대 대통령을 클리블랜드가 했죠.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이 2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46대지만은 사람은 45명이다. 옆에 여러분들이 그 티셔츠에 45, 47이라고 쓴 걸 보실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티셔츠입니다. 45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2024년 선거에서 이겨서 47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티셔츠죠. 그 밑에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선거 포스터인데 트럼프 45, 47 이렇게 이런 역사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다시 되면은 대통령은 45명인데 대수로는 47대가 되는 그런 일이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것은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공화당 중에서 가장 이 득표수가 많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가 텍사스주인데 텍사스주의 그 주지사가 지난 19일 날 11월 19일 날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뭐 아주 큰 표를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물론 뭐 주지사가 지지했다고 그래가지고 100%다 트럼프한테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화당 후보가 뭐 나오기는 한 10명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경선 중에 탈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도널드 트럼프가 너무나도 압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론 드산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처음에는 그래도 다크호스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근접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사퇴했고 지금 현재 트럼프 다음으로 이렇게 좀 각광받는 후보가 니키 헤일리라는 여자 후보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지금 뭐 미국의 그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공화당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팀 스콧이라든가 저 끝에 있는 레리 엘더 같은 사람은 지금 뭐 이제 후보에서 이 경선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고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국민들 전체한테 다음번 공화당 후보 중에서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쭉 물어본 거를 계속 뭐 금년 뭐 4월부터 이제 쭉 추적을 한 걸 보니까 지난 12월 22일 현재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10명이 나와서 지금 3명 받았으니까 7명인데 7명 중에서 혼자서 60%가 넘는다. 나머지 전부 합쳐도 40%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거는 뭐 거의 확정적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로 뭐 다 만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전국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이 좀 너무 나이가 많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고 고집하면은 막을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다시 매치를 뭐 리턴 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폴리티코라는 잡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11월 10일 현재인데 거의 2024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압도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후보가 되는 건 뭐 거의 뭐 확정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기사가 11월 10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트럼프가 계속 자기의 상황을 뭐 계속 편지로 보내주고 뭐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데 저한테도 뭐 하루에 한 통 정도는 평균 오는 것 같아요. 11월 16일 날 저한테 왔던 그 이메일 중에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본 것인데 자기가 싱글 라지스트 서베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 여론 조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조 바이든을 뭐 격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이죠 민주당에.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 대신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인기가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개빈 뉴섬이라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저 사람이 그 공화당의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조 바이든은 물론이거니와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개빈 뉴섬까지 전부 다 이기는 거로 자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그 광고문안을 뭐 다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받아봤습니다. 예, 벌써 공화당 사람들은 뭐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 딕 모리스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 평론가인데 저 사람은 그 젊었을 때 빌 클린턴을 그 선거 참모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과연 그 새로 나온 사람이 이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빌 클린턴을 당선시킴으로써 미국에서는 참 알아주는 정치 뭐 평론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직접 그 기획을 세우고 이제 선거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났던 사람이죠. 그 계속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그 사람이 2022년 7월 달이니까 벌써 이제 한 1년 반 가까이 되는 책이죠. 거기서 더 리턴 해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 책을 냈습니다. 저 책도 뭐 상당히 잘 팔린 책인데 저도 저 책을 읽고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 딕 모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석연치 못하다라는 데서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왜 이스라엘만 지지하느냐 쪽으로 이제 국민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들 때문에 지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했더니 저 딕 모리스는 그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조차 말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얘기해놓고 좀 뭐 휴전을 하라는 등 뭐 전쟁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이든 그 지지율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딕 모리스 씨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건 뭐 그냥 올바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한 몇 달 됐죠. 지난 7월부터 지금 바로 제가 딕 모리스는 그 공화당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언론이 이거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현실적인 일이다라고 경고하기 시작한 것이 금년 여름부터입니다. 이게 CNN에서 2023년 7월 30일자 나온 방송인데 The chance of Trump winning another term is very real.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로 현실적이다, very real하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죠. 물론 저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를 뭐 열렬히 반대하는 뭐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그 트럼프랑 선거에서 붙으면은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민주당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잘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적으로 이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금을 포탈했다라든가 뭐 하여간 과거에 벌렸던 석연치 못한 행동들을 전부 다 법에다 고소를 하고 그럼으로써 트럼프의 그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력이 그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주 법정에 이제 나타나고 끌려가고 그러죠. 이거 머그샷이라고 그러는데 머그샷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찍는 사진 있죠. 뒤에 뭐 키 몇 센치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금 그려진 곳에서 찍는 사진인데 트럼프가 말이죠.
일부러 지난 8월입니다. 8월 24일 날 조지아주에 자기가 이제 그 잡혀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일부러 나가서 그 머그샷,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찍는 머그샷이라는 걸 찍었는데 저건 완전히 연출된 사진이라고 보는데 저 사진을 찍자마자 뭐 인기가 보통 폭발한 게 아닙니다. 그 지지율이 뭐 팡팡 뛰어오르고 저거 찍자마자 뭐 돈도 사상 최고로 많이 거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그 선거 전에는 상당히 그 귀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머그샷 저것이 아주 뭐 이 티셔츠로도 만들어지고 컵에다 사진도 들어가고 수많은 미국 사람이 저 사진을 구해서 들고 있고 할 정도로 선거운동용 자료가 됐고 트럼프는 자기가 한두 번 더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면 자기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 고도의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그샷 찍은 다음에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미국의 뉴스맥스라는 데서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을 봤더니만은 조 바이든은 43%고 트럼프는 47%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인데 트럼프가 그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보통 이기지 못합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상당 부분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뭐 NBC라든가 퀴니팩이라든가 이런 데는 결코 트럼프가 이긴 적이 없었던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앞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트럼프가 될 확률이 정말로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더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10월 말하고 11월 초니까 조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 선거에서 보면 말이죠. 항상 민주당 찍는 주가 있고 항상 공화당 찍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당 찍는 주를 우리가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민주당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고 그래서 그 공화당 찍는 주는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공화당이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레드 웨이브가 몰아치고 있다. 그 레드 웨이브는 붉은 파도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막 득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공화당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를 미국에서는 레드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주를 이제 경합주 또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이기는 대통령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합주 요소곳 중에서 위스콘신 한 주를 빼놓고는 전부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 뉴욕타임즈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명문신문인데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10%도 차이가 더 납니다. 52대 41, 조지아 49대 43, 아리조나 49대 44, 마이애미 48, 43, 펜실베니아 48, 44, 위스콘신만 이제 바이든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저거 계산해 보면은 트럼프가 거의 압승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BC에서 11월 10일부터 14일 했는데 NBC도 뭐 미국의 이제 뭐 메인 뉴스죠. NBC도 아주 민주당적입니다. 그래서 NBC 역사상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긴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요번에 그 뭐 한 2주일 전에 한 거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all voters 모든 사람들 다 해보니까 46대 44로 트럼프가 이겼고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데 공화당이 그 트럼프가 46, 18에서 34 사이에 그리고 바이든이 18에서 24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그래서 이제 딕 모리스가 최근에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을 거부한 것 같다. 특히 이제 하마스 문제 때문에 왜 하마스를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좀 파괴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옆에서 방해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그 민주당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왜 한국 사람들
뭐 저와 그냥 생각이 비슷한 그 뭐 소위 그 한국의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들조차도 큰일 났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한미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켜 놨는데 한미 동맹을 우습게 보고 있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한미 관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남이 아불타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트럼프를 이제 돈만 하는 이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비하를 했죠. 돈만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나빠질 것인가. 그리고 또 저거 돈 내라고 막 그럴 텐데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우선주의자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다 어렵고 시끄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이든처럼 세상 동맹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또 트럼프가 북한을 좋아하고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편지도 쓰고 김정은이도 편지 쓰고 서로 좋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그리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그 자료를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켰는데, 예,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미 관계를 나쁘게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우습게 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 동맹을 우습게 본 사람은 트럼프일까 문재인일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보다도 중국을 중시하고 그리고 북한을 중시하지 않았는가. 뭐 몇 년 지나지 않은 얘기인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므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진저리를 떨었죠. 지소미아 같은 때에는 그 마지막 그 지소미아가 끝나는 날, 그날 미국 국회의원 수십 명이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이것이 끝나게 될 경우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 혹은 한국을 우습게 봤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사사건건 한미동맹의 비협조적인 문재인 정부를 적대적으로 본 것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적대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반미주의가 우리나라에서 횡행했습니까?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길 한쪽을 막아가지고 역주행을 해야 됐을 정도로 그 외국 동맹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한국이 대접했다는 것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보엘벨이라는 미국 육군 대장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던 사람이 2018년 자꾸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화협정 맺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고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양시키는 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미국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라는 참 무서운 그 경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한미동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이죠.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한국 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까? 저렇게 연설하는 거가? 미국의 힘과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라.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 나는 것을 반복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예. 한미동맹을 우습게 본 사람은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만 하는 트럼프 얘기하겠습니다. 돈만 하는 트럼프.
트럼프 부자죠. 미국 대통령의 제일 부자입니다. 저것도 사실과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일부 받았다라고 또 트럼프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4년 동안 160만 달러를 월급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적어도 14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상위 군인들 이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달라라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요구했다고 트럼프가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돈만 하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잘 꼬셔가지고 원산에다가 원산이 뭐 북한의 아주 괜찮은 항구죠. 아름다운 항구죠. 거기다가 트럼프 호텔을 한번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트럼프 호텔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인데 뭐 대단하죠.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죠. 저 트럼프 호텔은 도박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가족끼리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경영학적 발상이죠. 예. 도박의 도시지만은 도박장이 없는 트럼프 호텔 해가지고 돈만 좋아하는 트럼프가 원산에 트럼프 호텔을 오픈하는 데 성공하는 날 저는 한국이 통일되는 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급여 160만 달러 중 적어도 1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돈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팩트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1조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 때 정말 석유값 쌌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하죠. 트럼프 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돈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1배럴이면은 리터로 한 160리터쯤 되는 겁니다. 이제 원유를 사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평균 1배럴당 6만 2천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1배럴당 가격이 10만 5천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석유를 막 퍼서 썼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돼가지고 이거 공해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석유를 못 푸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석유가 남아 돌다가 이제는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쫙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만 2천 원이 10만 5천 원이 된 겁니다. 1배럴이 4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에 얼마 정도 쓰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259만 4천 배럴을 더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250만 배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바이든 때가 트럼프 때보다 1배럴당 4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250만 곱하기 4만 하루에 1,000억 원씩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조만 내라라고 얘기한 거는 석유값 열흘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다 계산해야지 누구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더 좋은가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거 따져보지 않고 트럼프는 우리한테 돈만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김정은을 좋아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래요. 그것도 엉터리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지옥이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네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개과천선하면은 너를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나 김정은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자유주의로 계약 개방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책 한 권 보실 텐데 사라 하커비 샌더스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백악관의 저 사람이 백악관의 대변인이에요. 지금은 저 사람이 그 아칸소 주지사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아칸소 주지사 첫 번째 여자 주지사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괜찮은 이 공화당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그 회고록에서 싱가포르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같이 오면서 한 얘기 중에 이 세상에 말로 핵을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농담이죠. 이거 다 조크예요. 라고 트럼프하고 자기네들이 다 같이 얘기했다라는 그 얘기가 저 책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뭘 좋아하겠습니까? 다 협상을 위해서
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제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프리 로버트라는 트럼프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가 하나님은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권유를 주셨다. 트럼프는 저 목사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트럼프가 결국 김정은을 뭐 겉으로 좋아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죠.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많이 졌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개과 천선하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김정은 좋아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자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외국 사람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 미국 제일주의자 아닌 사람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묻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 제일주의자 아닌 대통령 본 적이 있냐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자가 되면 미국이란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부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일 텐데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미국이 잘 살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나쁘겠냐?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1위가 미국인데 미국이 잘 살게 되고 기름값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들 얼마나 더 팔리게 됐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되면은 큰일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